단백질 대 퓨린 요산은 누가 높일까요? 통풍이 있을 때 단백질 먹어도 될까요?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지긋지긋한 통풍. 통풍으로 고생해보신 분이라면 퓨린이란 단어 정말 듣기 싫으실 텐데요. 퓨린만 나쁘다고 하는 진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에도 질소가 있고 퓨린에도 질소가 있는데 왜 요산 생성의 주범으로 퓨린만 지목을 받는 걸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단 하나의 비유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퓨린 걱정 없이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단백질 베스트 5도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우리 몸이라는 목욕탕의 비밀. 자, 우리 몸을 하나의 목욕탕이라고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이 욕조에 담긴 물이 바로 우리 혈액 속의 요산입니다. 이 욕조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입니다. 신장은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그리고 이 욕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조금씩 나오는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 대사로 자연스럽게 요산이 생성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만큼 배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욕조 수위는 늘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좁아져 있거나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서 이미 수위가 위험선 가까이 차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흘러넘치겠죠. 이때 우리 몸에 요산이 쌓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이라는 깨끗한 물 대 퓨린이라는 잉크찌꺼기. 여기에 일반 단백질 음식, 예를 들어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이건 마치 욕조에 깨끗한 생수 한 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간이라는 초고성능 정수 시스템이 우리가 먹은 달걀 속 영양소들을 처리해서 요소라는 아주 안전하고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꾼 뒤 배수구로 곧장 내보냅니다. 욕조 수위 즉 요산 수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아주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퓨린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 음식, 예를 들어 곱창이나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욕조에 끈적한 잉크찌꺼기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잉크찌꺼기는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욕조 바닥에 가라앉아 요산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 찌꺼기들은 배수구인 신장의 일부를 막아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까지 느리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백질과 퓨린은 출발부터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깨끗한 물, 다른 하나는 욕조를 더럽히고 막는 잉크찌꺼기인 셈이죠.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 맥주 한 잔의 배신. 평소 퓨린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어서 욕조 수위가 이미 넘치기 직전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아슬아슬하지만 아직 넘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이 사람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킵니다. 여러분, 통풍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맥주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맥주는 그 자체가 퓨린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알코올 때문에 욕조의 배수구 마개를 쾅 하고 막아버리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욕조는 넘치고 맙니다. 욕조 밖으로 넘쳐흐른 잉크찌꺼기들이 우리 몸의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에 쌓여 염증과 비명을 유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급성 통풍, 통증의 원리입니다. 맥주에는 효모가 들어있는데 효모 속에는 아데닌, 구아닌 같은 퓨린계 염기가 풍부합니다. 이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 요산으로 되면서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이 저산으로 변합니다. 저산은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방해하여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퓨린 분해도 촉진하기 때문에 요산 생성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맥주 속 효모의 퓨린 때문에 요산이 증가되고 알코올 자체의 대사작용으로 요산 생성도 증가한 데다가 요산 배출까지 못하게 만드니까 맥주는 통풍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술이 되는 겁니다. 원래 맥주 효모는 맥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미생물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영양 성분이 풍부해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아미노산,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간 기능 활성화, 세포 대사 촉진, 소화 도움, 피부 재생, 혈관 건강, 피로 회복 등 신체 기능을 돕는 데 효과적이며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맥주 효모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신장을 통한 요산 배출 능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 효모에 포함된 코퓨린 성분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퓨린 함량이 적은 착한 단백질 베스트 5. 자, 이제 퓨린이 왜 나쁜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퓨린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욕조를 더럽히지 않는 비교적 착한 단백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 닭가슴살. 육류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붉은 고기보다 퓨린 함량이 훨씬 낮아 요산 수치를 관리하며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 최고의 대안이죠. 그리고 고기가 나쁠까봐 국물만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래 끓인 고기 국물,
즉 육수는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4위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자존심. 콩으로 만들었지만 가공 과정에서 퓨린이 상당량 제거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3위 유청 단백질. 운동하시는 분들 주목.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은 퓨린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요산 걱정 없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주고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위 그릭 요거트 미니 제품. 놀랍게도 이 제품은 요산 수치를 오히려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퓨린은 거의 없으면서 칼슘까지 풍부한 단백질계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죠. 대망의 1위 계란. 계란은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이며 퓨린 함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법도 다양하죠. 통풍 환자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단백질은 없습니다. 보너스로 분리대두 단백을 소개합니다. 바로 계란만큼이나 완벽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 분리대두 단백이 있습니다. 혹시 콩은 퓨린이 많다던데 하고 걱정하셨나요?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리대두 단백은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퓨린을 포함한 다른 성분들을 대부분 제거한 아주 순수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인 콩과는 달리 퓨린 함량이 매우 낮은 저퓨린 식품에 속하죠.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요산 배출을 돕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처럼 퓨린 걱정 없이 이 제품을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면 더 믿을 수 있겠죠?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째, 단백질과 퓨린은 우리 몸이라는 목욕탕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단백질은 깨끗한 물처럼 욕조를 채우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반면에 퓨린은 잉크 찌꺼기와 같아서 욕조를 넘치게 만들고 배수구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퓨린을 단백질의 일종으로 알고 있지만 퓨린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퓨린은 DNA, RNA와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로 구체적으로는 아데닌과 구아닌 같은 염기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퓨린이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란처럼 세포수가 적은 음식은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퓨린 함량은 낮습니다. 반면에 고기나 내장처럼 세포 밀도가 높은 음식은 같은 양을 먹어도 DNA와 RNA 같은 핵산이 많아 퓨린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영양소, 퓨린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입니다. 둘 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소와 요산이라는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지만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은 단백질이 아니라 퓨린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먹을 경우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에 치명적인 고퓨린 식품들인 맥주, 내장류 등 푸른 생선은 욕조에 잉크를 붓고 배수구까지 막는 행동과 같습니다. 게다가 술은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신장을 통한 요산 배출을 억제합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도 많고 알코올도 있어서 통풍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셋째, 퓨린이 걱정된다면 달걀, 유제품, 두부, 닭가슴살 같은 착한 단백질을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손상된 조직도 복구됩니다. 퓨린이 무서워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통풍의 공포 이제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린과 단백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퓨린은 단순히 피해야 할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퓨린은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DNA, RNA 같은 핵산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분자인 ATP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도 하죠. 즉, 퓨린은 모든 세포의 유전자와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근육, 피부,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 등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위해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섭취와 통풍 관리에 혼란이 있었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산 수치가 높은데 물을 잘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 노폐물인 요산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산도 잘 빠져나가게 되겠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것, 그게 바로 통풍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인 식단 조절이나 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또는 약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